자,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중국어 발음과 성조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인 성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조금 관계된 이야기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한자도 한번 써보면서 조금씩 성조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조를 보겠습니다. 성조는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간체자가 아직은 간체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번체자는 이렇게 써야 되죠. 번체자와 우리의 그 정자체가 비슷합니다. 조자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상당히 파격적인 글자 조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조 그 소리의 어떤 어조를 말하는 거죠. 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one 혹은 tones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그 단어마다 글자마다 성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 품사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화에서는 우리가 배운 그 부통화이죠. 4성조를 인정한다. 혹은 더하기 1해서 5성조까지 인정하지만 이건 경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성조를 인정합니다. 성조는 보통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이렇게 해서 4가지 성조를 인정하고요. 이 성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우유, 오방언에서는 7개의 성조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유, 월방언에서는 9개의 성조를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중국어에 7대 방언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방언, 오방언, 객가방언, 민방언, 월방언, 상방언, 감방언 등등이 있는데 7대 방언 중에 제가 알기로 성조가 가장 가지수가 적은 종류가 적은 게 바로 북경의 관방, 북경어를 중심으로 하는 관방언입니다. 이게 4개 성조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7개도 있고 9개도 있고 사실은 이것도 7개, 6개, 8개 아무튼 10개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마다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중에 가장 성수가 적은 북경어를 북방방언, 관방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화의 성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개만 배우면 되지만 만약에 예전에 이 오방언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글자도 간체자입니다. 이런 글자는 우리 정자체에서 볼 수 없죠. 이것은 오나라 지방 성씨도 되는 이 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월자 같은 경우는 월나라 원래는 이렇게도 써야 하지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습니까? 아래를 쌀미자로 그냥 이렇게 썼죠. 아이고 잘못됐네요.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위에 이렇게 됩니다. 위에 얘는 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해 지방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방언이고요. 성조가 7개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월 같은 경우는 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언이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광저우나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은 시안강, 홍콩을 말하죠. 홍콩에서 보통 말하는 광동어가 바로 이거입니다. 무려 성조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배우기가 어려웠겠죠. 혹시라도 광동어나 이 상해 방언이 표준어가 됐다, 부통화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4성조가 아니라 7성조나 9성조를 배워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4성조까지만 배우면 된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1성, 2성, 제3성, 제4성입니다. 자, 일단 그냥 대충 설명을 하면 1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A를 먼저 붙일까요? 아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데 1성이에요. 표시는 이제 모음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대신 이제 가끔 어떤 교재에서는 여기 있는 이 1성의 음계를 뭐 솔 정도로 표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음계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냥 살짝 위쪽에서 그냥 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소리가 좀 이제 저음인 사람은 그냥 뭐 아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 뭐 좀 더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건 보통 남성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보통 남성 학습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학습자의 경우에는 네, 잘 따라해요 훨씬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잘 따라 하는데 남성 학습자의 경우는 본인의 원래 높낮이에 따라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중국어 일성 발음 연습을 성조 발음 연습을 할 때는 평소에 본인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높이 잡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짝 오버를 해서 좀 높게 발음하란 얘기죠, 뜻이죠. 그래서 아보다는 아 이렇게 일성을 성조를 연습하실 때는 활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일성이고요. 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참고로 그 성조를 연습할 때는 처음 연습하시는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아니면 펜을 들고 이 성조 표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그냥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채 일성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긋는 겁니다. 아 이렇게 조금 더 나는 성조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고개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고개까지 돌아가면 됩니다. 아 하면서 손가락이랑 고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성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면 됩니다. 손가락 올라가고 고개도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계시다면 충분히 손가락과 고개를 이용해서 목을 이용해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좋겠죠. 삼성이 이제 문제는 삼성도 그렇고 사성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하는 건데 삼성 봅시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V자처럼 돼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V자로 하면 안 되고 한 이 정도로만 해야 된다. 저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이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잘 안 올라오거든요. 삼성은 볼까요? 이렇게 특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여성 학습자가 조금 더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낮은 음까지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너무 낮아서 음이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신 올라오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삼성을 발음을 하는 거 보면 소리를 내는 거 보면 내려갔다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라오는 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내려가는 거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고 사성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느냐? 사성의 성조를 평소에 우리가 우리말에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다급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딴짓을 해요. 그러면 야! 이게 사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해? 약간 배에 힘을 주면서 뭐해? 이렇게 약간 얘기하죠. 이게 사성입니다. 그렇죠? 하지 마! 뭐 임마!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인마입니까? 어쨌든 자 사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화가 났을 때 좀 흥분했을 때 사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음하라고 보통 처음에 이제 연습을 같이 해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대신 중국 사람 확실히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더 앙칼지게 약간은 화난 듯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사성입니다. 주로 이렇게 그쵸?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서 기분이 나빠서 뒤돌아보면서 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부딪혔어요.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성을 주로 하는 일이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삼성과 사성을 주의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 가지 됩니다. 뭐 리오도 되고, 그죠? 뭐 랑도 되고 다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발음인 아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성, 2성, 3성, 4성입니다. 해볼까요, 일단? 자, 손가락 준비하시고 고개도 왼쪽에서 오른쪽 딱 긋는 거예요. 자, 그죠? 1성이고요. 2성 갑니다. 자, 2성이고요. 3성 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마세요. 이 정도. 예. 괜히 올라오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이성과 너무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심지어는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중국 사람 하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렇죠?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올 듯 말 듯 하는 정도까지만 삼성을 연습하도록 할게요. 4번은 기분 나쁜 듯이 뒤돌아보며 하는 거죠. 손가락과 고개도 준비해 주시고 해볼까요? 자, 됐죠? 자, 얘는 발음 생각납니까? 이거였죠? R을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오는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1성, 자, 그다음 2성, 3성, 4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발음 볼까요? 이거 아니었죠. 단독으로 나올 때 무슨 발음이었죠? 약간 바보같이 발음이었어요. 자, 1성 가볼까요? 2성이요. 3성이요. 4성이요. 조금 더 힘을 줘서 뭔가 내리꽂는 듯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조는 이렇게 4개가 있다. 1, 2, 3, 4성이고 모음 위에다 이렇게 붙인다. 넘어갑시다. 성조는 모음 위에 표시한다. 성조의 특징을 한 3개로 정리해 봤어요. 두 번째,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1, 2, 3, 4성 이외에 경성이라는 성조가 존재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조는 모음에 표시한다. 뭐 이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AN 그래서 이성이에요. 그러면 LAN 하면 돼요. LAN 여기 모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만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성이다. 그러면 A도 모음이고 I도 모음이니까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될지 처음에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초반에만 조금 헷갈리고 나중에 이제 많이 보거나 접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I 위가 아니라 A 위에다가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할 만하죠. 몸이 2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요? A가 가장 우선순위. 그죠? 이, 우, 유 이거는 땡땡을 독일에서 umlaut라고 하더라고요. umlaut. 이 umlaut가 있는 것까지 4개가 3순위, 얘가 2순위, 1순위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하고 2는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2하고 5도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I, U, U, I 뭐 이런 건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I, U, I, U, U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얘기하겠습니다. I, U랑 U, I는 같이 나오면 뒤에다 표시합니다.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가 있으면 무조건 A 위에다 하는 거고요. 그죠? 뭐 5랑 6가 나왔다. 그러면 5 위에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음 위에다 표시하는 것이고, 모음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대략 이런 순서로 한다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조는 의미를 구별한다. 자, 이게 따뜻할 온자예요. 다 WEN인데, 그쵸? WEN 이게요. WEN인데 성조가 달라요. 원. 그러면 당연히 성조가 달라지면서 뜻도 달라지는 거죠. 한자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들었을 때 원니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굳이 하자면 나는 너를 따뜻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따뜻할 온자니까요. 원니 하면 이거는 물어보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냄새를 맡다의 뜻이에요. 귀 이자를 놔두고, 그죠? 귀 이자를 놔두고 이게 냄새를 맡다라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의미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듣다의 뜻이 들을 문자가 아니라 들을 청자가 돼버렸어요. 청자도 보세요.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죠. 또 나중에 간체자 배울 때 잠깐 보도록 하고 냄새 맡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냄새 맡는다.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我吻你 이 원은 뽀뽀하다 뜻이에요. 뽀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뽀뽀한다.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가요? 네. 어쨌든 뜻이 달라지고요. 我问你 이 원은 이거야말로 물을 문자입니다. 네. 질문할 때 문자니까요. 물을 문자, 이건 들을 문자인데 듣다가 아니라 냄새 맡다라고 했죠.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고대 중국어는 당연히 이거는 물을 문자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그죠? 아니면 뭐 문일 다십이라더니 뭐 이런 거 다 문자 아닙니까? 견문을 넓힌다더니 할 때 문자인데 냄새니까 이렇게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정도를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국어를 배운 지가 대략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좀 넘은 것 같아요. 30년. 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가장 30년? 30년 안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20년. 네. 20년 정도 하겠습니다. 좀 넘었는데 20년 정도 하겠습니다. 자, 했는데 지금까지 배우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저는 성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조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써서 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발음이나 단어를 발음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조라는 거는 정말 네이티브들한테는 원어민들한테는 쉬운 거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겁을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무슨 좀 재미있는 문장이 있는데, 일단은 엄마 할 때 이게 일성이에요. MA의 마. 그다음에 지금 안 나왔지만 3마자가 있어요. 이거 마 이성이고요. 그다음에 말 마자. 지금 간체자로만 쓰고 있어요. 좀 이상한 글자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다음에 꾸짖을 매자인가요? 꾸짖다의 뜻이에요. 욕하다. 마. 그 중에 얘 빼고는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마치마 마만 마마마마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 백미는 마마마마 이거죠. 그죠? 엄마가 혼낸다 말을 그렇니? 이렇게 엄마가 말을 혼내니? 이렇게 물어볼 때 마마마마 여기는 아직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경성이에요. 성조가 없어요.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가볍게 내는 성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말을 타는데 말이 늦어서 느리게 가서 엄마가 말을 혼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마치마 마만 마마마마 이 정도. 어떻게 말장난이지만 그만큼 장난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조는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성조를 설명할 때 성조는 중국어의 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울이다. 영혼을 말하죠. 소울. 중국어에서 성조가 없으면 중국어는 이미 이 소울이 없는 혼이 나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발음보다 성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 경성이라는 성조를 보겠습니다. 1, 2, 3, 4성. 보통화는 이렇게 4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성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조에는 이것도 표시되지 않고 점마저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끔 점으로 찍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어볼 때 씁니다. 니还好吗? 죠? 네. 니 취러마 뭐 이런 거 할 때 물어볼 때 이게 약간 물어볼 때 쓰는 이게 의문사죠. 이거는 경성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 마 아니고 마 이 정도. 힘없이 딱 내뱉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뒤에 글자가 경성인 경우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예래요. 할머니 나이 그 다음에 아빠 빠 그 다음에 엄마 마 힘을 확실히 빼죠. 이쪽에서는. 그거 말고도 뭐 예예, 지에, 디디, 끄끄, 메이 다 있습니다만 역시 앞에 건 성조를 지키고 뒤에 거는 경성으로 처리하네요. 자, 그다 말고도 뭐 관역 적자도 뭐뭐인 것, 뭐다 이렇게 좀 특수하게 사용할 때는 the 그래서 아무 형조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러 이것도 L2로 하고 성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러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는 보통화의 경우 기준으로 4성조지만 넓게 보면 5성조일 수도 있다. 그 5성조의 마지막이 경성이다. 경성은 보세요. 가벼울 경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경상, 그죠? 경솔 할 때도 쓰죠. 네. 경공업 이런 걸 때도 쓰고요. 가벼울 경자입니다. 자, 그리고 성자는 아까 했었죠. 그래서 그 경자를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성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성조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발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초등학교. 우린 초등학교라고 안 하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소학교. 小学. 중국엔 소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나오네요. 고등. 소학교는 우리 초등학교고요. 중학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고요. 고등학교는 이게 대학교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어쨌든 소학교, 초등학교에서 한 저학년, 우리처럼 한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어 병음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치우티엔 이라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냥 보십시오. 天气凉了，树叶黄了，一片片叶子从树上落下来。天空那么蓝，那么高，一群大雁往南飞，一会儿排成个人字，一会儿排成个一字。啊，秋天来了。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성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조 없고 여기 성조 없고 여기 이런 데 성조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성이라고 합니다. 경성. 그렇죠? 이런 것도 없고. 원래 있긴 있는데. 자, 얘도 없어야 되는데 여긴 나와 있네요. 이런 경성이고요. 이렇게 한자 위나 한자 아래쪽에 한어병음을 병기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극히 특수한 상황의 경우입니다. 완전히 아기들일 경우. 글을 배우는 아기들 혹은 소학교 저학년 년까지는 하고 소학교 고학년만 돼도 전혀 성조나 한어병음이 표시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당분간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조와 한어 병음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조차 중국어 실력을 연마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어 병음과 성조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병기하는 이런 방식은 하루라도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소학년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뭐 유치원 이 정도에서 볼 수 있고요. 벌써 중학생만 되면 전혀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동안 본인이 뭐 중국어를 가르치는 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한어 병음과 성조를 볼 일이 인생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끔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의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자청의 산문이네요. 그죠? 쌍원, 二篇, 朱自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한어 병음이 있지 않죠. 이거는 아주 중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지식인 혹은 뭐 문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조에 대한 특징도 배웠고요. 성조가 4성조가 있다. 1, 2, 3, 4성. 다 만만치가 않다. 성조 연습은 앞으로 그 회화를 하거나 이 다른 중국어 강의를 할 때 자연스럽게 아주 자주 그리고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니까요. 오늘 성조를 마스터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강의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제대로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조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한자도 할 거고요. 간체자가 되겠지만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번체 혹은 우리말로 정자체 또 연동을 시킬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국의 신체자 약자라고 하죠. 일본에 이것도 연동시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또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